기후변화 문제의 대책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U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CCU가 뭘까요?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포집하고 탄소를 빨아들이고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 이야기도 했고 태양광 이야기도 했고 풍력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다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기후변화가 많이 시작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막 전기차 타고 다니고 수소차 타고 다니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다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나와 있는 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더 늘어나는 것만 없을 뿐이지, 그죠? 네, 탄소 이미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가 막 더 막 회복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만 않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전략이죠. 소극적인 전략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좀 공격적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야구에서도 그런 말 사용하나요? 아, 야구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공기 중에 남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도로 빨아들이는 기술을 개발해보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최고겠네요. 거예요. 네. 솔깃하잖아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나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충청남도 보령 이런 데 가면 화력발전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를 돌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거 배출한 거 빨아들이는 것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보령에도 세계적인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빨아들여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 자체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 자체에도 또 연료가 들어갑니다.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또 뭐 전기를 써야 돼? 이러면 빨아들이는 것보다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더 배출 많이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를 정말 잘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런 기술이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정말 골치 아픈 문제로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다 칩시다. 그걸 잘 빨아들였네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털털 이렇게 털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네. 힘들게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리면 다시 날아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다가 둘 거예요. 그거를 이게 기체로 돼 있는데 무슨 쓰레기처럼 어디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철통 같은 데 담아놓을까? 근데 그러면 철통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철통을 이산화탄소 저장용 탱크를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게 또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어떤 방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아무 데나 뿌리지 말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곳에 식물을 키우는 곳에 그냥 웬만하면 뿌리자. 그냥 허공에 아무 데나 뿌리지 말고 식물을 키우는 데라도 조금은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뿌리자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추진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요. 뭐 유조선 같은 이런 배에다가 가득가득 채웁니다. 큰 배에다가 채워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보낼까요? 호주로 보내요. 호주로. 멀리 호주까지 보내요. 호주에 보내면 호주의 광산이나 유전같이 지하에서 뭔가를 캐낸 곳 중에 그런 기체가 잘 새어나가지 않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부은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으면 이산화탄소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잘 담아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까지 배를 태워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원유 막 써가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돌아온다라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것 뿐인데 그런데도 그 방법에 도전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 만큼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빨아들이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CCU 중에 마지막 글자 U, Utilization,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저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를 뭔가 유효한 걸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걸로 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뭔가 어떤 플라스틱 재료 같은 걸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진 플라스틱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거 돈 주고 호주까지 가가지고 버려야 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모양 별로 안 좋아도 뭐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네. 무게추로 쓸 수 있는 것만 이런 거 종이 같은 거 날아가지 못하게 눌러두는 용도 그런 거 쓸 수 있는 걸로만 만들어져 있어도 처분 방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 기후변화 문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용한 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막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자 어쩌고 막 난리는 안 쳐도 사람들이 다 서로 그걸 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유용한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나도 돈 벌래, 나도 돈 벌래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했던 어떤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하게 되겠네요. 이제 덜 할 수 있죠. 규제할 필요가 덜 하게 없어서. 되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있는데 역시 뭔가 고민스럽고 기술 개발할 것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멀고 국제 협력 같은 것도 중요하고 호주에 묻지 말고 어디에 그럼 묻어야 될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묻는 방법도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ESG라는 말이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Corporate Governance라는 약자를 따서 ESG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비슷한 말이 예전부터 좀 쓰이고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Sustainability, 뭐 Management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던 적도 있었고, 뭐 CSR, Corporate Social, 뭐 Responsibility를 중시해야 된다, 뭐 비슷한 이야기, 기업이 환경을 중시하는 게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ESG가? ESG, 환경, 사회, 기업 지배부 구조 이런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환경을 중시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로 그걸 받아들이냐면 저 기업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환경에 투자를 한다. 저 기업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일종의 광고와 선전의 목적으로 환경 보호를 한다고 설명을 한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게 중심이었고. 그런데 요즘 ESG, 요즘의 환경 문제와 기업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딴 데 투자를 안 하고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회사는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구나. 저 회사는 앞으로 잘 되겠구나. 저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할 기회가 있겠구나. 라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환경 문제를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ESG 시대는 이 환경과 기후변화를 말하자면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어로 쓰이고 있는 말로 그린이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린, 환경 이런 걸 뜻하는 그린이라는 말하고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인데요. 네, 선장님, 네. 죄송한데 인욱 씨가 점점 집중력을 잃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ESS 나오고 지금 ESG 나오고 하니까 약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영어에 하나도 약한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네. 지금 약간 9회 말 투하우 상황이에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로 그린이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린이엄. 그린 환경. 프리미엄, 그린을 결합해가지고 그린이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의 프리미엄이냐? 아파트 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냐?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줄 때, 은행에서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자 10%를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우리는 그 돈 빌려가지고 딴 데 투자를 안 하고 환경 문제에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연비 더 좋은 기계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연료도 더 적게 쓰도록 우리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이자에 프리미엄을 쳐줘가지고 좀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너는 착한 회사구나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돈이라면 회사가 분명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돈은 우리가 그만큼 니네 회사가 잘 될 거니까 그만큼 더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좀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린이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요즘 그린이엄 잘 쳐주는 데는 0.25%까지도 쳐준다. 뭐 이런 기사가 금년 연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금융당국 같은 데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 환경 보조에 대한 어떤 고민,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돈으로, 경제로 평가를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개인으로는 못하고 회사 단위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출. 회사들이 요즘 지금 너무 대출 너무 아니 금리 얘기 나오니까 네. 개인도 ESG 해당되냐고 대구에 집 사야 되는데 네. 어떻게 환경 열심히 하고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나 싶어서. 금리 좀 낮춰주나요? 근데 이제 주택 관련해서도 그런 게 사실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이 단열 효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냉방비, 난방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집을 좀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여름철에 냉방비 덜 들고 겨울철에 난방비 덜 나가는 쪽으로 집을 개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의 명목으로는 돈을 좀 잘 빌려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그래서 태양광 발전할 때 제 친구들도 열심히 건물 주신 분. 했었거든요. 네, 열심히 했거든요. 태양광 열심히 깔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는 경제 문제이고 산업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연구와 개발과 투자가 부족하면 결국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 딴 피해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일자리 문제,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런 것에서 타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아니, 저는 들으면서 기후변화하면 뭐 단순히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까운 곳 주변에 사회 약한 고리가 피해를 당장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게 또 경제적인 측면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럼 우리 선장님께서 오늘 강의 쭉 해주셨잖아요. 한마디로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와 산업을 한 번에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역전 만루 홈런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 오늘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선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도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산불이나 이런 것도 더 잘 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도 아까 뭐 집대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리니엄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기업뿐만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훨씬 더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욱 씨는 수업 잘 들었죠? 듣긴 잘 들었는데 네. 또 앞에서 너무 이렇게 딱 많이 해놓으니까 아니 우리 진짜 솔직해져요. 나 진짜 이번 수업 듣고 딱 이런 거 느꼈다.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좀 유익한 시간. 25% 정도 보통 뭐 타율도 그 정도 나오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오면 이제 그 정도보다 조금 올라가는 수준, 그 정도면 저는 뭐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 오늘만큼은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바로 선장님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오전 소설에 담긴 우리 역사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말 이 역사도 흥미롭다.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다. 한번 믿어보세요. 홍길동이 실존입니다. 실존 인물이라고요? 순양전,
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할까요? 사실 호구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장원은커녕 합격하기도 힘들다. 홍길동전의 저자 누굴까요? 허기은 그렇죠. 런닝맨에서 봤어요. 이렇게 TV가 공부에 도움이 된대.